파격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는 더 이상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틀고 꼬아져 있는 한자는 너무 어렵기에 쉽게 풀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한글을 도입하자는 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 폭동의 시작은 중국의 저명한 인문학 교수가 중국어를 모르는 중국 신장 위구르 농촌 지역 개상으로 진행한 언어력 흡수 테스트에서 중국어는 무려 70시간 이상 걸렸던 반면 한글은 13시간 만에 빠르게 흡수하며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인근 대만에서도 비슷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결국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이 중국 전역에 급격하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논란이 불붙었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이슈가 커지자 중국 행정부가 개입하였으나 여당과 야당의 심각한 충돌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중국 5000년 역사를 저버리고 굳이 한글을 선택하겠다는 중국 시민들에게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며 일평생을 중국어 교육과 문제 해결에 바쳐온 린슈어루 교수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모든 분야에서 패권 국가이지만 여전히 3천만 명 이상 언어를 모르는 중국 국민들이 존재하기에 저는 항상 이 아픈 현실에 마주하며 살아왔어요. 특히 농어촌 지역과 신장 위구르 같은 소수 민족 사이에서는 언어 결핍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자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수백 건이나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테스트했던 결과에 따르면 언어 결핍 인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과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골 지역 같은 소수 민족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국 정부에서 언어 결핍 퇴치 운동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으나 중국어로 대표되는 한자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국어를 배우기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게는 수천 개의 한자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언어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샤오순 언어 교수가 전 세계 언어학 관련 교수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공유해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바로 한자 대비 한글의 빠른 흡수력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분명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한자가 어떻게 조선반도의 단순한, 아니 미개한 문자 체계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화문명의 최고 결과물이라 일컫는 한자가 어떻게 불과 600여 년 역사의 한글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만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운 지 겨우 2주 만에 단순 읽기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반면 한자의 경우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 데만 4달이 소요된다는 논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져보면 언어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글이 한자보다 무려 9배나 뛰어나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죠. 저는 분명 잘못된 실험 설계나 편향된 샘플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국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점차 이성을 찾으면서 혹시 모를 수 있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와 비슷하게 유사한 실험을 중국에서도 시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해력 발전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물론 이 결정은 동료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 굳이 왜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배신이다. 서양 세력의 영향을 받은 친한파 학자, 이렇게 수많은 비난과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상하이 외곽의 문맹률이 높은 농어촌에서 자원자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성인으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한글과 한자 교육을 번갈아가며 시켜봤습니다. 첫 주의 시작은 한글과 한자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보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문자체계라는 점과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죠.
이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처음엔 몹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어떻게 복잡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의 표정들이었죠. 그들은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국민들이었지만 그래도 중국의 국민이라는 가슴 속에서 한자의 복잡함이 결국 곧 우수함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둘째 주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모든 참가자가 기본적인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자에 대한 테스트에서는 전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헤매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단 2주 사이에 대만에서 시험했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일치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3주째부터는 한자와 한글에 대해 간단한 문장 읽기 연습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참가자들의 진척 속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글로 쓰인 간단한 이야기와 설명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어 자체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글을 사용해서 단순한 중국어를 표기했을 때 그것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최종적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장을 중심으로 한자와 한글로 각각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읽는 속도와 이해도를 측정해봤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문장을 읽는 속도가 한자보다 평균 7배 이상 빨랐고 문장 이해력 역시 60% 이상 높았죠. 이 결과는 저에게 미치도록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5,000년의 역사 한자가 사실은 문맹 퇴치와 문해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왕이 무지한 백성들의 문맹을 걱정하여 만든 단순한 문자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중국의 한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실험 결과를 학과 회의에서 최종 발표했을 때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이 분노했고 일부는 저를 중국의 배신자라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심지어 공산당 교육부 관계자가 찾아와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연구라며 무조건적인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에도 저는 이 연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중국인의 언어 결핍률은 물론 공식 통계로는 아주 낮게 발표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분명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이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한자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결국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결국 저는 동료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과감한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연구실에는 한자로 쓰인 복잡한 농업기술 매뉴얼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글로 표기한 매뉴얼을 가져다 놨죠. 그러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한자로 된 이 문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한자의 위대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농어촌 사람들은 이 한자 매뉴얼을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글로 표기된 이 문서는 단 2주의 교육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제 주장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애 왕주민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5,000년 중화 문명의 정수인 한자를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겨우 조선 땅에서 만들어진 그 유치한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된 문자를 채택하자는 겁니까? 저는 왕주민 교수에게 차분해지라고 제스처를 취하며 저의 의견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왕주민 교수님. 왕주민 교수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선의 한글은 대체제가 아닌 우리의 주력 도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우리 중국은 문화적 자부심은 내려놓고 효율성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읽지도 못하는 복잡한 한자인가요? 아니면 모든 국민이 언어력을 갖춘 교육 선진국인가요? 제가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자 제 주변 동료 교수님들과 수많은 연구진들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국의 문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글이 훌륭한 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우리 대중국의 목표는 물론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중국인이
빠르고 쉽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지속해서 전달하며 연구진을 설득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자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한글의 체계를 적극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언젠간 중국인들의 교육 수준이 분명 높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중국 문화에 대한 배신이 아닌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을 진행되기에 더 부국강병할 수 있는 중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연구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성찰의 침묵이었습니다. 장주윤 박사님께서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저도 당신의 말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는 여전히 한자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일생을 문맹으로 살았죠. 천지루 교수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한글이 더 효율적인 학습 도구라면 적어도 시험해볼 가치는 있겠군요. 마침내 연구진들의 완강한 반대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제 연구를 방해하지는 않기로 했죠. 하지만 왕주륜 교수는 마지막까지 투덜거렸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한국의 한글 문화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무조건 한글을 도입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략을 수립해 보았죠. 하지만 일부는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실험에 참가하는 그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딸이 방에서 크게 틀어놓던 K-팝 음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수업에 BTS와 블랙핑크의 비디오, 그리고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한국 드라마 장면을 수업 내용에 넣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식 사진들을 가져와서 가려쳐보기도 했죠. 여러분, 이것들이 요즘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한국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도 아마 이 노래들을 따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특히 저는 설명 중에 BTS의 다이너마이트 가사를 한글로 적어 보여주며 설명해 보았어요. 참가자들은 점차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가장 나이 많은 60대의 장무수 할머니께서 조심스레 제게 묻더군요. 정말로 제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자 몇백 개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무수 씨,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 24개의 기본 글자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불과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습득했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결국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부감을 가졌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연구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흥미도가 높아지니 평균적으로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 모음 습득은 물론이고 습득 능력이 빠른 학습자는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자와 발음이 1대1로 매칭되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참가자들은 한글을 익히면서 더욱이나 중국어의 글자 체계에 이해하는 속도 역시 빨라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단순한 성조조차 헷갈려 했던 참가자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중국어의 발음 구별 능력이 명확하게 향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이해력 향상을 넘어 참가자들의 단순한 언어인지 능력 자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한글을 먼저 배운 참가자들은 중국의 한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가 최대 70% 이상 빨라지는 현상이 보였어요. 한글을 사전에 공부했던 참가자들은 한자의 형태와 발음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자의 부수와 음소와 같은 약간 어려운 개념을 파악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게다가 60대의 할아버지 참가자는 예전에는 한자를 보면 그냥 복잡한 그림 같다고 하소연했었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단순한 한자의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 자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죠. 확실히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도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한글과 함께 한자를 병행하며 평생 포기했던 중국어 학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공공장소에서 중국어 안내문을 읽을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읽다 보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연구진들조차 한글이 과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참가자들이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중국어 읽기 속도 역시 40% 이상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한글 학습이 중국어의 단순한 구조 이해에도 상당히 효율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한글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리주아난 교수는 실험 결과를 보며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죠. 한글이 우리 중국인의 문맹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머쓱하게 말씀하시는 리주아난 교수를 보며 저도 웃음이 나왔죠. 정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실험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문자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몹시 부정적이었던 연구진들도 제가 제시한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확신에 찼죠. 한글이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문자 교육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글을 활용한 언어이해력 교육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우리 연구팀은 이 결과를 중국 교육부 및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주요 성과를 보고서에 상당히 강조했죠.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의 문해력이 70% 향상되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강조했고 특히 한글 학습한 참가자들의 중국어 학습 속도가 현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더더욱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움츠려 있지 않고 글자를 읽게 되면서 확실히 사회적 자신감을 회복했다고도 적어 놓았어요. 반드시 한글을 교육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 중국 내 사회적인 현상과 중국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올라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적극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제안했죠. 연구 결과를 수차례 보고한 이후 저는 중국 교육부와 행정부에 공식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해서 문해력 교육의 도구로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그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하면서 다행히도 처음에는 교육부 내 개혁적인 인사들이 꽤나 흥미를 보였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꽤 흥미롭군요. 문해력을 높이는 효과가 확실하다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강경 보수 쪽으로 일컫는 교육부 관료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을 우리 대중국의 교육에 도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차라리 한국 문화를 중국의 속국으로 넣어놓으면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경 보수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중국어 교육은 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절대로 외국 문자를 학습도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대중국의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죠. 계속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한자를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자 사용이 줄어들고 한자는 소멸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처음엔 단순한 교육적 논쟁으로 해석되었는데 점차 중국의 문화적인 정체적 문제까지 확대하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리주안 최고위 교육부 관료는 강한 어조로 반대했죠. 중국은 5천년의 문자를 계승해온 나라입니다. 겨우 한국 따위의 한글을 배우는 것은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리주안 관료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글 교육은 문맹 퇴치를 위한 보조수단조차 안 된다면서 강경 보수적인 교육자들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여러분, 제 목적은 중국어를 대체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중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분명 문맹 퇴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싸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좀 더 강한 어조로 계속 설명했어요. 현재 중국에는 여전히 7천만 명의 문맹자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중국 교육 방식으로는 문맹 퇴치를 해결하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한글은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니 제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실험했던 참가자들의 일부 사례를 소개해봤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은 평생 글을 읽지 못해서 단순한 집 앞,
시장조차 가지 못했던 이를 소개했던 것이에요. 시장을 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기쁨을 경험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회의실에서 몇몇 보수적인 교육부 인사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위험합니다. 일단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발표를 듣는 순간 우리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실험이 이렇게 우리 중국을 조금씩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얻기도 했어요.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글을 활용한 교육이 실제로 교육부의 공식적인 시범 운영으로 진행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굳은 다짐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